암흑제 유전자, 또 대사의 경로, 이 얘기를 좀 전문 용어로 써서 얘기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결론은 그러면 이 정보를 들은 우리 환우분들이 그럼 나는 무엇을 거기서 얻을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관련하여서 주로 얘기하는 게 좋을지, 이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튼 뭐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 어려운 용어를 쓸 때 사람들이 좀 일단 확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저분이 뭘 많이 아는구나,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 그 경우는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거 하나만 딱 알면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핵심만 전달할 수 있을까인데요. 예전에, 지금 현재 한국에 삼성이 유명하지만 예전에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일본에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할 때 아무튼 최고 인재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엄청 애썼다는데요. 그 회사의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였다고 그래요. 전자회사에 이렇게 도체에 전기가 흐르면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거를 중학교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시오.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 핵심을 완전히 알고 그거를 씹어 삼켜서 소화가 되게 핵심 중에 핵심을 알 때만이 가능해요. 어렵게 얘기하는 게 더 쉬워요. 쉽게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뭐 저도 아직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후성유전학이라는 말의 정의부터 한번 보죠. 후성유전학. 이렇게 써요. 한자로는 뒤후자, 뒤에 완성되는 유전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에피지네틱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한자로 보면 유전학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늘 들었어요. 이게 끼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죠. 영향을 미치는 게 전달된다, 이 뜻인데, 이 전달은 한 세대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내 아들, 딸, 그리고 또 손자, 손녀에게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전달되는 그 어떤 것에 관련한 것의 학문이 유전학입니다. 예전에는 유전학 그러면, 또는 유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질환은 유전에 의한 거래,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네라고, 체념 또는 포기, 숙명,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하고 많이 비슷했어요. 유전학, 그럼 유전,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기가 쉬웠는데, 이게 이미 후성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라는 뜻인데, 숙명, 운명처럼. 후성유전학은 이것이 숙명, 운명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크게 작동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숙명, 운명이 아니라 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유전학이, 후성유전학이 발견되는, 후성유전학은 지금 한 30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지금은 엄청 많이. 그래서 이 지네틱이라는 게 이게 유전학이라는 뜻이고요.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 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요. 뭐뭇을 넘어서는 이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학의 꼭대기 이렇게 올라서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의 요소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한 것에, 스스로의 삶의 생활 방식, 습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후성유전학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세포 생명체여서 60조의 내세포하고 100조 이상의 미생물이 같이 공존하며 사는 조직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1억도 안 되잖아요. 근데 60조, 100조 합하면 얼마입니까? 160조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큰 국가의 우리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 사회 현상하고 비교하자면 예전에는 임금이 그 밑에 임금이고 이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대장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예전 시대. 근데 가끔 한 번씩 이게 바뀌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워낙 민심이 되다 보면은 성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치 그렇듯이 내 하기 나름으로 기본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당뇨 유전자가 또는 뭐 유방암 관련한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타고났지만 내 하기 나름으로는 당뇨나 유방암이 결코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생기지 않게 생활할 수도 있다. 이게 후속 유전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으로 보여졌던 유전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 후속 유전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씨앗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타고난. 그러나 씨앗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이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seed and soil 이론이라고도 해요. seed가 씨앗이고요. soil은 토양이란 뜻이에요. 환경을 토양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seed and soil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는 가지고 났지만 이 환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가지고는 있으나 평생 발현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못하면 여지없이 그것이 발현이 되는 거죠. 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 유명한 배우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그 배우의 유방암 선제 수술인 거죠. 본인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죠. 그게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는 건데, 예, 뭐 1, 2다 이렇게 하는 이거가 변이 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브라카 유전자는 뭔가 유전자가 손상됐을 때 그걸 수리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그게 변이 돼가지고 손상된 거를 잘 수리를 하는 기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유방암,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뭐 할머니 뭐 또 뭐 그 가족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나도 이 유전자를 타고났으니 미리 유방을 절제해 버린 거죠.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현명하다. 유전학에서 이런 원리를 미리 알아서 문제를 예방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후속 유전학이 발견되면서 그게 좀 섣불렀다라고 표현도 해요. 나중에 어떻게 이 주변 환경을 관리하기에 따름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라고 하는. 그러나 그분의 선택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후속 유전학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뭔가를 탁 내거는 어떤 문구잖아요. 예. 그 캐치프레이즈를 어디서 그대로 이렇게 따왔냐면 우리가 뭘 하나 따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이렇게 흉내내서 하는 거. 예, 벤치마킹 한 게 있어요. 그게 예전에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 됐어요.
젊은 대통령이 돼서 어쨌든 뭐 그 성추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40대 때 당선됐을 때 큰 그 이유를 이 캐치플레이를 잘 걸어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유명한 idiot. The problem is economy.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것이 유명한 캐치플레이였어요. 이 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보야. 문제는 환경이야. 씨앗이 아니야. 이렇게. 이게 후성유전학의 캐치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는 유전자 검사를 가끔 뭐 이제 꽤 많이 점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소견서를 보면 뭐 삼성병원이나 뭐 아산이나 이런 데 특히 삼성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유전자가 이때 그러면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거기에 꽉 묶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을 주변을 이루는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환경의 조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현 안 되고 평생 문제 안 되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후성유전학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 환경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회복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후성유전학의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환경이야. 환경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엄마 뱃속에 처음에 탁 수정돼 갖고 했을 때 그때 기억 안 나시죠? 그때는 이게 꼭 필요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한 개의 수정란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숫자를 늘려야 돼요. 10달 동안에 한 개의 수정란이 22조 개가 돼요. 얼마나 빨리 이게 숫자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보통 20살까지 다 우리가 몸이 성장한다고 합시다. 한 20년 동안 20살까지 한 60조, 약 3배 정도 숫자를 늘려요. 그 이후로는 숫자를 더 이상 안 늘려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세포의 주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한 개의 세포였다 22조 개 됐을 때 그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이런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냐면 단세포적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거가 순식간에 막 숫자 늘리잖아요. 그 우리 대강 짐작으로 아시죠? 고등 생명체가 이렇게 10달 동안에 22조 배를 늘리기는 어려워요. 이 농담을 좀 너무 썰렁한 농담이지만 제가 내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겠어 하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제 자손을 22조 되는 내 아이를 만들 수 없잖아요. 10달 동안에. 이렇게 되듯이 단세포적인 생명체가 숫자를 빨리 늘리는 방식이 처음에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다 하고 나면 자 이제 빨리 숫자 늘리는 기능은 다 했으니까 이제 니네들은 스위치를 잠궈둘게 나오지 마 하고 이렇게 봉인을 씌우듯이 스위치를 잠근 거예요. 그때 필요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천천히 늘어나거나 아예 안 늘어나야 되게 스위치를 잠궈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아까 여기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메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마이크로 RNA의 조정이라고도 해요. 마이크로 RNA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메틸레이션이라고 하고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세분화되면 이제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가끔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마음 치료에 새로운 뭐가 생겼다 하는데 그 뜻을 대강은 아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전체 중에 이 구석에 있는 일부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도 이렇게 써져 있어서 와, 그걸 위해서 뭐 모든 걸 걸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우니까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메칠레이션이라고 했어요. 메칠레이션. 아까 뭐 시토신하고 구안인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시토신하고 구안인 옆에 붙어 있을 때 그게 옆에 붙어 있을 확률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붙어 있는 쪽에 메칠기가 잘 붙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메칠기라고 하는 화학 구조식이 꼭 마개 같은 역할을 해요. 딱 그게 마개가 진짜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스위치를 끈다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인데 구체화하면 CH3라고 하는 거가 C하고 시토신하고 구안인 그 사이에 딱 붙으면 그가 딱 마개가 돼요. 이게 물질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스위치가 딱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딱 빨리 숫자 늘리는 방식 그런 거가 꺼진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제 핵 속에 있는 일인데 그거보다 또 바깥에서 두 번째 방음막이 있어요. 그게 각각의 이거를 똘똘똘똘 실패처럼 꽁꽁 묶어놨어요. 요거 펼쳐져 가지고 이제 그 아주 태중에 있을 때 빨리 했던 거가 계속되면 우리 안 되니까 갑자기 막 공룡처럼 커지고 이게 암이 이거죠. 암이 이렇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단세포적인 요게 봉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원래 딱 태중에 있을 때만 썼던 건데 그거를 막으려고 첫 번째는 메칠기라는 걸로 막고 두 번째 봉인은 뭐냐면 히스톤 단백질, 그걸 비유하자면 실타래처럼 실제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꽁꽁꽁 실타래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말이 가끔 나와서 제가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이 잘 안 되게 하는 걸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이라고 해요. 디아세틸레이션. 그래갖고 H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H닥. 그 항암제 중에 이렇게 아세틸레이션이 돼야 꽁꽁 묶이는데 디아세틸레이션이라는 말은 그 실타래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다시 발현 안 되도록 꽁꽁 묶어놓은 건데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 풀어지는 거를 막는 이니비터. 이게 방해한다는 뜻이거든요. H닥 이니비터라고 하는 거가 항암제, 이 항암제의 원리는 H닥 이니비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빠르게 분열 증식하게 하는 그 실타래를 풀어지게 된 걸 다시 이렇게 딱 잠그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두 번째 봉인 장치가 있어요. 삼중 금고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금고 메칠레이션, 두 번째 금고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예. 아세틸이라는 말도 이게 화학식이죠. 구조물이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건데요. 핵을 밖으로 나오면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그러죠. 이 세포질에서 핵에서 그 다음에 이걸 증식할 때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tRNA 뭐 이렇게 전사 RNA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여기서 또 한 번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 RNA가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좀 이상한데 얘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막아주는 게 있어요. 삼중 금고가 있어요. 웬만하면 병이 안 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거를 통과해내신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왜 이 쉽지 않은 걸 통과해냈을까요? 뭔가 책임감, 부담감, 두려움, 긴장, 억울함, 뭐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반복적으로 입으면 한번 칼로 이게 슉 베면 이게 한 1억 개 이상 세포가 손상돼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내 자녀를 낳는 속도 하루에 한 요만큼 회복하고 하루에 100개 회복하고 하루에 100개도 제가 제 자녀를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순식간에 1억 개가 확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얼른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임신할 때 쓰는 경우하고 성인이 돼서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상처 났을 때. 빠른 상처 복구를 할 때에 임신 초기에 그 숫자 늘리는 방식을 그때 써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상처가 나면 천천히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숫자를 빡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어려운 세 가지 관문을 뚫고 나가게 됐냐면 반복적인 상처, 그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처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상처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영향을 미쳐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원래 바깥의 외상, 칼로 잘리고 불로 지져지는 그거를 원래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알려진 바는 오히려 심리적인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심리적으로 뭔가 분노와 억울함과 죄책감에 계속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칼로 벤 것과 불로 된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계속 있단 말은 계속 그게 자극이 돼서 또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되고 또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되고 또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되다 보면 처음에는 건강한 세포는 상처가 나면 단세포적으로 숫자 빨리 넣는 방식으로 스위치를 잠깐 바꿔서 막 한 다음에 다시 스위치 다시 바꿔하고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백 번 하면 아예 그냥 빠르게 이렇게 상처 회복하는 식으로 유전자를 아예 바꿔야겠네. 이게 효율적이잖아요. 100번 이상 반복되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게 그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삼중 금고를 왜 뚫게 됐느냐? 반복적인 상처 때문이다. 그래서 암 치료는 치유되지 않는 반복된 상처가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이걸 안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중 금고를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뚫고 나갔을까? 이겁니다. 삼중 금고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낳는 것도 또한 3단계까지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탁 하면 빨리 훅 나와버리면 좋겠는데 또 한번 또 다른 고비가 있고 또 다른 고비가 있는 것을 우리 빨리 낫고 싶은 우리 암 환우분들이야 원망스럽겠지만 그런데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다음에 병에 안 걸리는 것도 병에 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빨리 낫는다는 말은 병도 금방 빨리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한 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좀 나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은 거꾸로 병이 쉽게 안 든다는 말이에요. 조물주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몇 단계를 거쳐서 병이 나게 만들어져 있고요. 낫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에 걸렸다는 거는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메뚜기가 아까 그런 3단계 장치가 풀어졌기 때문에인가요? 아니면 유전자가 없어도 발생할 수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브라카 유전자, 이것이 수리하는 유전자인데 그게 이렇게 고장나 있는 것이 계속 세대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모두 밝힌 건 아닌데 그건 특이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암 유전자가 아까 수만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암 환자 입장에서 암 유발 유전자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왜 그게 우리 유전자 중에 거의 반을 차지하느냐인데 핵심은 빠른 상처 복구를 위한 유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지 않아도 빠른 상처 복구를 해야 될 일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면 암은
자연스럽게 생겨야만 해요. 상처가 막 나서 10억 개씩 됐는데 그걸 회복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암 쪽하고 반대쪽, 이쪽 끝에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 복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퇴행성 질환들. 그 신생혈관도 빨리 안 만들어지고 숫자가 빨리빨리 안 늘어나서 내는 병도 있어요. 암은 이 극단의 반대쪽에 있어요. 빠른 상처 능력을 빠르게는 가고 있으나 이게 지나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몇 개밖에는 안 밝혀져 있는데요. 뭐 고혈압에도 일부 아까 난소암이다 유방암과 관련한 거 일부 있지만 그 외에도 어쨌든 빠른 상처 복구를 위한 그것들이 이렇게 되면 암은 생겨야만 한다. 왜냐하면 빠른 상처를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멘트나 질문이 있을까요? 예. 없다면 이제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데 시간이, 그러면 제가 그건 강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후성 유전학적 조절. 이제 개념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편안하게 받는 분도 있지만 힘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늘 듣던 뻔한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습관이란 말이 유전자하고 같은 말이라고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유전자는 매우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같은 말이잖아요. 유전자, 어려운 표현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다 바꾸면 돼요. 유전자는 곧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건강하게 유전자가 발현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게 습관이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인데 그 중에 아까 좀 생물학적인 얘기 중에 메틸레이션 이게 첫 번째 봉인이죠. 웬만하면 단세포 생명체가 만드는 방식을 좀 안 하기 위한 첫 번째 봉인. 여기에 따른 물질이 있고요. 파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메틸레이션을 만드는 물질적 재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메틸레이션을 만드는 물질이 아까 콜린, 메티오닌, 베타인, 엽산 이런 것들이에요. 엽산이라는 거 저는 한자 쓰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핵심을 빨리 본질을 찾자는 뜻이에요. 잎사귀에서 나는 어떤 엑시드,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폴릭 엑시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식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물 잎사귀에 많다 이렇게 표시면 돼요. 엽산. 베타인도 식물에서 많습니다. 한약재 중에도 있기도 하고 메티오닌 이런 거 다 그래요. 콜린, 맥주 효모, 녹황색 야채, 견과류 이거에 여기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메틸레이션을 위한 물질 재료가 부족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먹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암 환우분들이 낫는 확률 중에 거의 많은 퍼센트가 95% 이상이 주로 채식 위주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 공통적인 통계입니다. 이렇게 이 물질. 그런데 물질은 충분해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게 파동입니다. 파동은 또 우리가 EBS 소리에서
물질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주파수 때문에 이것이 막 마치 제갈길을 안다는 듯이 주물의 형틀에 들어가듯이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뜻을 알면 돼요. 의미, 뜻 이런 게 파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이에요. 이 파동이란 정신이고 에너지고 기이고요. 물질은 구체적 영양분이고 구체적 화학 구조식이고 또 동양에서는 혈이라고 해요. 구체적 자양분이 돼주는 물질이고 이걸 이끌어가는 기운이 필요한데 그 정신이 필요한데 이 정신은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메틸레이션의 정신은 뭐죠? 단세포적인 증식 방식을 묶어두겠다 하죠. 단세포적인 증식 방식을 왜 하게 되느냐? 깊은 상처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렇게 먹어주고 계속 마음으로는 막 상처가 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상처가 있다면 그걸 얼른 해결을 하고 누군가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갈등과 이게 안 받고 살 수는 없는데 그걸 오래 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성경책에도 뭐 하루 저녁 잠 자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스트레스는 풀고 자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게 만성으로 가면 큰 병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성적 상처가 되도록 안 되게. 상처가 되면 상처 복구 시스템이 우리는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처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걸 우리가 욕할 수 있나요? 엄청난 힘이죠. 그건 조물주의 힘이에요. 근데 지금 화학약품으로 그 조물주의 힘과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반복적인 상처는 계속 유지한 채로 그걸 계속 이렇게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싸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이 반복적인 상처를 없애는 것을 도움을 받더라도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는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나고 그걸 풀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하면 이게 플러스 알파인 거죠.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한 거죠. 얼마가 좀 좋은 것 같아도 또 재발전이 되는 거죠. 이게 바탕이에요, 바탕. 반복적인 상처가 오래 가지 않게. 요거를 보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물질과 파동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또 아까 마이크로 RNA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조정한다, 조절한다. 이것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답은 확실해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확실해요. 이미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상처나 이게 있는 거를 풀어내고 그게 뜻대로 되겠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치지 못한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요새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고집쟁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자기식으로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게 되겠냐고. 됐고, 그건 말고 딴 거. 이렇게. 답이 명확하게 있는데 자꾸 딴 거, 이렇게 하니까. 딴 거가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이 데인저를 단 거라고. 자꾸 딴 거 찾으시면 위험합니다. 네.
좋아. 요 세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유전자 건강법이라는 프로그램을 볼까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제가 요점을 얘기하자면 그분이 흥미로운 버전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살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조금씩 연구해 봤더니 핵이 있고 핵 안에 DNA가 있고 이중나선이 있고 거기에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시토신, 티민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자꾸 귀 아프도록 합니다. 요게 내 암호예요. 나만의 고유한 편집 방식. 이게 나의 고유성이에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걸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시토신, 티민 요 배열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편집했느냐, 순서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암호라고 그래요. 나만의 고유한 암호대로 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런 생김새, 이런 성격적 특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져 있더라. 이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상징적으로. 어떤 깊은 원리가 있다라는 뜻인데 문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문자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문자는 어떤 뜻이 있었으니까 뜻을 전달하려고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점은 제 방식의 요점은 어떤 약을 먹을 때 어떤 시술을 할 때 그 뜻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뜻을. 그래야 나만의 고유성을 찾아야 나만의 고유한 건강을 이루게 돼 있어요.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건강을 똑같이 얻기는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뜻을 이해하자.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메틸레이션 어떤 뜻일까요? 만성적 상처 안 되게 하자. 단세포적으로 가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자,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단세포적으로 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세포적이라는 표현을 우리 일반 용어로도 쓰죠. 너 왜 이렇게 단세포적이니? 이런 표현을 하죠. 어떨 때 그런 말 씁니까? 버럭 화낼 때. 네? 버럭 화낼 때, 단세포적이라고. 맞아요. 그렇게도 말하네요. 또, 좀 넓게 멀리 못 볼 때도 단세포적이라고도 하죠. 또, 넓게 못 본다는 얘기와 비슷해요. 그냥 남이 해를 보든가 말든가 그냥 나만 생각할 때도 단세포적이라고 해요.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단세포는 옆에 세포하고 소통이 필수적이진 않아요. 그냥 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홀로 세포에 모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고등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쪽만 전적으로 자신의 소명 또는 천직을 찾아서 그것만 주로 집중하기로. 그러고 나서 다르게 또 다른 분야의 한 분야의 소명, 천직을 가진 사람과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그렇게 했더니 훨씬 고등한 일을 해내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한 명이 다 물건 다 똑같은 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고 분업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세포적으로 간다는 말은 혼자 다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여기저기 이렇게 오지랖 넓게 간섭한다든가, 이런 게 단세포적이에요.
좋은 의미의 도움과 기여하고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단세포적인 확장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자기 것도 잘 못하면서 막 남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러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봐요. 우선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이 물어보게 돼 있고요. 거기서 핵심을 알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또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전자가 다르니까. 근데 그분이 치유됐던 방법, 좋아졌던 방법의 재료는 분명히 나한테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데 내 식으로 재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오래 재편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씹는 거예요. 이게 음식 치료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는 오래 씹는다는 게 뭔 뜻이겠습니까? 그거를 오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이게 나한테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해보고 나에 맞는 걸 선택하고 이렇게 그걸 우리가 보통 그거를 내 식으로 오랫동안 해서 내 것으로 소화했다. 내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재료는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자. 뜻. 우리 몸은 이런 원리가 있다. 아데닌, 구아닌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상구 박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다움의 이 에너지들이 제대로 꽃피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인데 나답게 꽃 피운다. 이 표현이 우리 여기 수기집 이름이기도 하죠. 문학적으로도 쓰는 말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고유한 유전자의 특성을 건강하게 회복하기입니다. 하늘이 수많은 꽃 중에 백합을 만들기도 하고 장미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장미가 어느 날 막 스스로 이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백합이 좋은데 이렇게 됐냐고 막 이러면서 막 빨간색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 안타깝잖아요. 흰색이 얼마나 고상해. 훨씬 고급스럽고만 빨개가지고 이게 촌스럽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주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야, 흰색이 고상하지 빨간색이 촌스럽지 않냐 이런 말을 1명, 2명, 10명이 하면 그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필 필요도 있지만 또 하나 참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자기다움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은 당당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주변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거를 얘기하면 배심입니다. 배심. 그 당당함은 생각의 힘이 아니라 배심이에요. 머리의 힘이 아니라 배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땡 울리고 배꼽이로 긴장을 없는 듯 이쪽에다 밥을 주고 여기를 자꾸 힘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없는 듯 거기에다는 에너지를 안 주고 배심 쪽에다 에너지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배가 아까 머리, 가슴, 배 중에 생각, 감정, 그러니까 존재, 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가 같은 주파수가 유전자, 습관, 생명, 존재, 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핵심도 이겁니다. 여기에 고요함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 대하여 배심을 갖고 이 신비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신비를 경험하겠다라는 배심이 생겨야 되죠. 안 그렇고 미리 모든 것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면 어떻게 경력 어떻게 이렇게 하면 생명력은 멀어진다고 그랬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생명력은 멀어져요. 나중에 세포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자에 이게 프로모터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머리 쪽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원래 건강한 세포에는 메칠레이션이 별로 안 됐고 열려 있는 상태고요. 몸통 쪽에는 이렇게 메칠레이션이 많이 돼
게 건강한데 이상하게 머리 쪽에 엄청 메틸레이션이 많이 되고 몸이 오히려 메틸레이션이 안 되게 된 명확한 게 보여요. 저는 그게 딱 머리하고 배로 느껴져요. 머리에 가득 에너지가 차고 이쪽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면 수송화강이 거꾸로 가면서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텅 비게 되어 있는데 하이퍼 메틸레이션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암세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유전자의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늘 얘기하는 거 머리 비우고 가슴에 편안하게 이쪽 머리 가슴은 좀 배 쪽으로 자꾸 에너지를 보내자. 뭐 이런 원리가 수송화강이고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수련하자는 게 이제 라이트나 이런 데서 수련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정리를 해보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 유전학적 조절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했고, 구체적으로 메틸레이션, 히스템 모디피케이션, 마이크로 RNA.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질로는 이런 거 많이 먹자. 그리고 또 오래 씹어서 충분히 소화흡수 잘 되게 하자. 잘게 쪼갤수록 세포 원료로만 쪼개져요. 원료로만 쪼개지면 내 안에 유전자는 있잖아요. 그게 알아서 나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요. 근데 이걸 오래 안 씹고 작게 안 만들고 큰 덩어리로 들어오면 요게 이렇게 자꾸 염증을 만들어요. 내게 아닌 게 막 들어온 거니까. 최소 단위의 원료로만 오랫동안 씹는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최소 단위의 원료로만. 그 다음에 내 식으로 편집하면 되니까. 그 원료는 필요한 거니까. 근데 오래 안 씹으면, 뭐 누가 그랬다니까. 예전에 그 주마니아 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암이어가지고 피곤해서요. 그 8시간 강의 1차, 2차 다 하고 뭐 들을 시간이 없고요. 오래 못 들으니까 그냥 아침, 저녁까지 뭐 했는가 딱 적어주세요. 그것만 따라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까 오래 씹어서 내 것으로 안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 실패한다고 주마니아님 늘 그러잖아요.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주마니아가 했던 것을 좀 참석해 보다가 여기서 요거는 나하고 맞고 요거는 이렇게 조절하는 게 나한테 맞네.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것화하자. 더 중요한 거는 원리가 중요하다. 주마니아님들 얘기하잖아요. 구체적 방법론이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나면 나중에 방법론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의 기준으로 자명하게 알게 돼요. 자명하다는 말 다시 말하면 배가 알면 자명해져요. 딱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딱 내 거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한테 딱 맞네,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